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중학교 나이스 하반기 성적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수 자료는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의 교육자료실에 하반기 영역별 성적 연수 자료가 탑재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연수는 나이스 교무 업무 매뉴얼 1권의 성적 처리 업무를 참고로 하여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나이스 관련 연수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교무 업무 연수는 학기 말 성적 처리와 주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학기 말 성적 처리는 주로 지필 수행평가 마감한 이후에 특성화고용 학기 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처리와 삭제 방법, 그리고 나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한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작성한 교과 평가 계획에 따라서 지필 수행 평가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코드 관리를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지필 평가를 시행하는 고사 명칭을 이렇게 1차, 2차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해당 지필평가에 응시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서 학기 말 기준으로 반영 비율까지 만점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영역별로 만점과 학기 말 기준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반영 비율 만점 관리 메뉴에서는 학기 초에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지필과 수행을 합했을 때 100%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필 평가에 대해서 OMR 카드를 리딩을 하고 파일 올리기 한 다음에 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지필 평가에서 이제 교과 선생님이 검증을 통해서 무마킹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에서 결시 유형이나 학적 변동자를 지정을 해주시고 물론 결시 카드 리딩을 하셨다면 결시 유형이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지필평가에 대해서 점수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지필평가 성적관리 메뉴에서 과목 선생님께서 이제 마감을 해주시고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께서는 마감관리 메뉴에서 다시 한번 마감 정보 저장을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서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행평가는 보통은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결과를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추가 평가를 이제 하기 때문에 결시자는 거의 없으리라 이제 사료가 되지만 장기 결석인 학생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장기 결석에 대해서 결시 유형을 성적 관리에서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점수가 있다면 점수를 성적 관리에서 직접 일반 학생과 똑같이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행평가의 영역 중에서 응시한 영역은 응시하고 나서 전출을 받거나 또는 유예나 면제,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학적 관리가 된 학생들은 그대로 두고 이 학적 변동으로 인해서 나머지 영역은 응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유예 면제,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학적 관리 등과 같은 또는 전출 이런 것 같은 학적 변동의 유형을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평가가 다 마무리가 되면 역시 학생 확인을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이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영역별 마감을 하거나 또는 전체 마감을 하고 그리고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께서 수행평가 마감 관리 메뉴에서 마감 정보 저장을 한 후에
업무 승인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각각 한 번 더 이제 성적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에 대해서도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한 번 더 이제 성적 처리를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1차, 2차, 그다음에 이제 학기 말이라는 고사 명칭을 보통 등록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보사별로 해당되는 과목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는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수행평가 이제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할 때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위탁 학생 중에서 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생이 위탁이 됐거나, 또는 병원학교에 위탁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필이나 수행이나 모두 재적교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할 때는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성적 산출 대상 학생 관리에 포함으로 해서 대상자를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필평가도 응시한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시하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포함으로 해서 성적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도 2학기에 역시 학교에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기준 관리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율, 기본 성취율, 요거는 이제 A, B, C, D, E와 같은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할 때 성취율이 산출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역시 학기말에만 등록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적 처리입니다. 성적 처리에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는 이제 학기말에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 이거는 1차, 2차 학기말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1차, 2차 학기말 이 세 가지 성적이 다 산출이 되어야지 나중에 업무 승인 과정을 이제 거친 다음에 학기 말은 업무 승인 과정을 거치고 1차, 2차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마감만 이렇게 한 다음에 1차는 중간고사, 2차는 이제 기말, 그 다음에 학기 말은 이제 학기 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모 서비스에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양교과가 있는 학년인 경우에는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 해당 학년에 대해서는 계획된 시수와 그다음에 이수 처리 여부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역시 학기 말에만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뉴 순서대로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필평가 성적 처리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성적 지필평가 요 메뉴에서 순서대로 이제 성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적 처리까지 이렇게 쭉 해서 성적 산출 마감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행평가 성적 처리는 여기 성적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서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렇게 그치지만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취율 관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학적의 전입생이 있다면 학적의 전입 관리에서 전입 자료 관리에서 전입생들의 성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탁학생이 또 있다면 학적의 위탁학생 관리에서 위탁학생의 자료 관리에서 한 번 더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적 처리 메뉴에서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을 하고,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하고, 학기 말이니까 교양교과가 있다면 이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기 말 성적도 이제 학생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해서 학기 말에 대해서는 이제 승인 요청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 순서대로 해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필평가 마감부터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점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1차 지필평가를 이제 다 실시를 해서 마감까지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성적을 마감을 하면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과목별로 다 마감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마감 정보 저장을 통해서 해당 지필평가를 이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필평가가 여기 마감 정보 저장을 하게 되면 마감 안 됨이 마감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렇게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마감을 하셨으면 다 마감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감 정보 저장을 누르십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마감 안 됨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 마감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 학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교과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이제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감이 되어야 하지만 이게 이제 현재 3학년인 경우에는 일부 영역만 마감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ABC 영역 중에서 두 개나 한 개 정도만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강의실별 마감 여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마감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반과 강의실 단위로 마감된 여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마감 정보 저장을 하시면 마감된 그 영역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감 정보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마감됨이라는 이 글자가 요 세 글자가 다시 또 붙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용 학기 말 성적을 작성을 하는 시기에는 그때는 모든 영역이 다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감 정보 저장까지만 하고 승인 요청은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평가의 모든 영역이 다 마감이 되어야지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렇게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상신문에, 기한문에 아래쪽에 그 리스트가, 과목별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상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수행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제 3학년 학생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현재는 지금 마감됨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데, 강의실별로 교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영역별 마감, 반별 마감 이렇게 하든가 전체 영역을 한꺼번에 이제 마감을 하든가 그렇게 했을 때 마감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오라고 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서 마감 정보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감 정보 저장까지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다 마감을 한 영역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교과에서 마감을 한 영역에 대해서만 여기 마감됨이라는 이제 글자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실별로 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할 때는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에 반영되는 영역에 대해서 다 이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 됐으면 교과에서 다 마감을 했으면 이렇게 마감 정보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마감됨으로 해서
이제 교과 선생님이 마감 취소를 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묶어두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기 말에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학년 반에 대해서 강의실별로 다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감 정보 저장을 하고 학년 말에는 승인 요청까지 해서 결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 2026년도 경기도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의하면 교과 활동 상황에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위해서는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 이제 교과 활동 상황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까지란 학교별로 중간 내신을 산출하는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화 고용 그 원서 접수 시기에 맞게 내신을 산출하는 그 시기까지 그 기간 내에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평가, 즉 이 기간 내에 지필평가를 했다면 지필평가,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모든 영역은 아니더라도 일부 영역이라도 그 영역까지 시행을 했다면 그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100%로 환산해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려면 이제 100%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환산해서 정해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유의사항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유의사항 6번에 보시면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네,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재취학 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이 있다면 제적교에서 이제 성적이 있다면 그 성적을 그러니까 활동 상황 성적을 산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재취학이나 편입학을 하면서 이전에 과목별 성취도 적용 성적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학기말 성적으로 산출된 성적이 있다면 이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성적이 일부 학기 또는 학년 전체가 없을 경우에도 이때는 유의사항 3번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고입 내신을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재취학이나 편입학 등으로 일부 학기 또는 학년의 일반 교과 성적이 한 과목도 없는 경우 또 이럴 경우에는 학년 내에 1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2학기 성적으로, 2학기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1학기 성적으로 해서 학년 내에서는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학년 내에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을 때에는 차상위 학년, 위의 학년의 성적을 그 학기별로 대체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년 내에 1, 2학기 성적이 모두 없고 차상위 학년도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학년, 아래쪽의 학년의 성적이 또 학기별로 대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의사항 7번에 보시면 성적 마감 처리 후에 전입생, 타시도를 포함해서 전입생이 3학년 2학기 말 성적이 없이 지필평가 점수만 가지고 전입하였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 제적교 3학년 2학기 지필평가 점수를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전 제적교로부터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내신 성적 반영 지침에 따라서 이전 학기 성적, 아까 유의사항 3번에 나와 있던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내신이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당구장 표시에
이 경우 이미 마감 처리한 본교 학생의 성적을 풀어서 이 학생의 성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풀어가지고 본교 학생 수강자 수에 포함시켜서 다시 산출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생, 요 시기에 전출한 전입생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지침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담당 장학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의나 이런 사항들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3학년에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를 시행하는 학년이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성적 산출 기준명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을 후기 평준화 고용으로 하는 전체 정식의 학기말 성적 산출이 아니라 그 전에 특성화 고용으로 학기말 성적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해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해가지고 이 학기말 성적 부분은 학기말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이렇게 3학년에서 등록을 해서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기준명은 학교별로 뭐 별도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부분을 이렇게 학기말에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적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 이 두 번째 메뉴에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기 위한 해당 고사와 그다음에 해당 수행평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모든 영역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2차 지필평가와 1차 지필평가를 지금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기준고사 영역을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보통은 특성화 고용 내신 성적 산출을 할 때는 1차 지필평가를 보거나 또는 급하게 빠듯하게 2차 지필평가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고사 영역을 영역란에 1차는 2차, 2차는 1차로 이렇게 등록을 하지만 1차 지필평가만 한 번만 이제 고사를 이제 한 번만 봐서 이 한 번만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교사 영역란에 이거를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성화 고용.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번을 본다. 특성화 고용 성적 산출 시기까지.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설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어느 영역까지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할지를 검토를 하셔서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필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학기말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 봤을 때만 기준고사 영역 등록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2학기 1차 지필평가만으로 이제 성적 처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그 시기까지 하나의 영역도 하지 않아서 지필평가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지필평가를 선택을 해서 반영 비율을 이제 100%를 이렇게 수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3학년 특성화 고용 학기말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 시기에 1차 지필평가만 다 됐고 나머지는 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마감됨이 다 안 뜨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100%로 지필평가만 하나를 보니까 기준고사 영역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두 번째는 보통은 이제 이게 마늘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2학기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을 합산하는 과목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일부 영역, 어느 영역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사전에 결정을 했을 거고, 그 해당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반영 비율이 100%가 되도록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이거는 이제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항 및 주제 발표 요거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지필평가랑 이제 주제 발표 요것만 이 시기까지 다 시행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를 요게 40대 60이니까 여기를 60하고 요거는 이렇게 40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결정된 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가 됐죠? 이런 과목은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를 더 해볼까요? 네, 수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요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100%가 됩니다. 또는 이쪽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여기 등록을 하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해서 100%로 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지만 미처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2학기 수행평가 일부 영역만으로 처리하는 과목의 경우 보통 이제 은미체 같은 과목인 경우에는 거의 수행평가를 100%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실시한 수행평가의 일부 영역을 선택을 해서 반영 비율이 100%가 되도록 수정한 후에 저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 이렇게 여러 영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만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반영을 하겠다. 그죠? 여기는 아직 마감이 안 됐죠. 마감 정보 저장이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에서 마감을 하고 여기가 이제 마감됨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안 뜹니다. 이건 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X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2개 영역만 이제 반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게 2개 영역만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요게 지금 이제 반영 비율이 같으니까 이렇게 50대 50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체육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만 가지고 이렇게 100%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행평가 일부 영역만 가지고 이렇게 100%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보통은 요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요거로 많이 특성화고용 성적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과목별로 이제 고사와 수행평가 영역 등록을 이제 마치셨다면, 이하의 학기말 성적 처리는 특성화고용 학기말 성적 처리는 기존의 학기말 성적 산출 이제 과정과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 그래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이렇게 과목별로 해서 제가 우선은 세 과목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고, 이렇게 대상자를 클릭을 해본 다음에, 대상자 포함 여부를 혹시
이제 변동할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위탁학생이나 또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 대상자이다. 특성화고용 학기말 포함으로 하시되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보내온다. 라고 한다면 이제 포함 안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별도로 위탁 메뉴에서 학기말 성적을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 여부를 별도로 변경할 아이들이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도 이렇게 대상자 오기를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과목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일반 결시와 모두 결시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기별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는 학기별로 1학기에도 설정하고 2학기에도 학기말 성적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반 결시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고사 영역 점수, 평균 점수 비율 중에서 우리 학교의 규정에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정결은 이제 100%, 질병결이나 기타결은 이제 80%, 요거는 이제 경기도 학업성적 시행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시되 미인정일 경우에는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차하점 부여 또는 이렇게 비율을 하기도 하지만 차하점 부여를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차하점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하점 빼기 몇 점. 또 몇 점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차하점을 최하점 빼기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으로 학교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동일하게 이렇게 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결실 때는 평균 점수, 과목의 최하점, 학교 자체 인정점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 두 개 중에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질병결, 이제 기타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비율도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인정결은 100%, 그다음에 질병은 80, 기타결은 80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모두 계실 때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단위 관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학년별인지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취율 관리 여기에서 특성화고용 학기말 이렇게 해서 기본 성취율로 이렇게 학기말 성적 처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성취율 설정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나와 있듯이 맨 마지막에 학적 메뉴로 가서 전입생 특성화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할 때 지필이나 수행 점수가 이제 전출교에서 보내온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위탁 학생의 경우 위탁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가져오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 메뉴도 한 번 더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시면 특정 메뉴에서 이제 전입 관리에서 전입 자료 관리에서 지필평가 성적 관리를 이렇게 1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전입 일자를 좀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를 설정해 놨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날 전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에 우리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를 봤는데 이제 점수가 지금 이거 제가 넣어놔서 그렇고요. 점수가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 이전 학교에서 그저 저희 학교는 지필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애가 전입을 왔을 경우에 이전 학교의 성적에서 이제 가져온 점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75점이다. 100점 만점에 이게 만점이 또 이제 정확한지 우리 학교랑 동일한지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100점 만점에 75점 국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95점 그 다음에 영어가 56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75점 이렇게 국어가 75점 75점, 그 다음에 과학이 95점,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56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학교 성적을 보면 수학은 이제 질병 결시입니다. 그래서 질병 결시일 경우에는 결시 명칭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우리 학교에다가 넣어주시되 만약에 수학을 미인정 결시를 했다. 그러면
미인정 결시에 대한 해당하는 점수를 전출교에서 보내온 점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질병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결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시 명칭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수행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제 수행평가가 지금 요것도 이제 제가 임의로 이제 아까 넣어놨던 거라 우선은 삭제를 하나만 삭제를 해볼까요? 이렇게 요것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응시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응시한 점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응시하지 않고 전출교에서 보내온 점수를 이제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에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해서 이전 학교에서 보내온 성적 점수를 이제 환산을 해서 그 환산 점수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산 점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반영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다른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해당 환산된 점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입 자료 관리에서 전출교에서 보내온 성적을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지필과 수행평가 점수를 여기다가 이제 성적관리에서 이제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위탁학생 관리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된 학생 중에서 학기말 성적 반영할 위탁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을 이제 등록할 아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 추가를 이렇게 두 번씩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이렇게 해서 과목 찾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과목 찾기 해서 해당 과목 국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성취도, 원점수, 과목 평균, 그다음에 수강자 수 요거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표준 편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더라도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과목 추가를 해서 이제 넣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 산출 과정과 이제 동일하게 인정점 산출하고 과목 성적 산출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 해당 3학년에 이제 교양 교과가 있다면 계획된 시수랑 해서 이수 처리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 마감하고 그다음에 승인 요청해서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학생부에서 반영을 하면 이게 나이스에서 산출한 성적이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반영이 되고 여기에서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반영된 성적이 그 고입 내신 그 산출 시스템에서 이제 가져오기를 해서 생활기록부 가져오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입 내신 점수가 이제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스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동일한 성적 처리해서 결시생 인정점, 학기말 성적 산출 절차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정점 산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여 안 함이 부여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래서 미인정결에 대한 인정점이 이렇게 산출이 됐는데, 질병결이나 인정결은 좀 1차 지필평가를 보는데, 1차 지필평가를 결실했기 때문에 이제 모두 결시입니다. 모두 결시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는 수동 입력을 해서 기준 점수랑 그 다음에 인정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산출한 기준 점수와 인정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60점이다. 기준 점수가 그러면 질병결은 80이기 때문에 60점에 80은 48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60점이 여기는 100%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6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수학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부여 안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정점 산출.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인정점
수정 입력을 해야 되겠죠. 모두 별식 또는 60점. 여기도 이제 48점. 이렇게. 여기도 이제 60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48점. 그래서 자체 산출식에 의해서 이제 산출된 기준점과 인정점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시가 없다 하더라도 부여 안 함은 이렇게 인정점 산출 또는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시면 부여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3학년 학생들의 특성화고용 학기말 해서 과목, 그래서 지필 수행, 점수 누락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학기말 성적 산출이기 때문에 누락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 산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산출함 하시면 됩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지필 수행 점수 누락 학생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성적 산출 준비, 이제 결시생도 인정점 이렇게 부여했죠. 그러면 이제 산출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적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산출 관리에서 이렇게 과목별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을 이제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해당 3학년에 교양교과가 있다면 교양교과 이수 처리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로와 직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34시간, 이수 시간 이렇게 일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대상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수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 함수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1반도 이렇게 하고 또 2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성적 산출 이제 마감 관리에서 이렇게 특성화 고용 학기말 이렇게 조회를 해서 다 성적 산출도 다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성적 산출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마감 안됨이 이렇게 마감됨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체육만 산출을 해서 국어 수학이랑 이렇게 다 산출을 해서 이렇게 마감됨으로 바뀌면 그다음에 승인 요청을 해서 결제를 완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인 요청해서 결제를 완결을 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반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학생부 반영에서 3학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3학년 2학기는 이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년부에서 보통은 생활기록부 가져오기를 그 고입 내신 시스템에서 가져오기를 해서 이제 특성화 고용 학기말 내신 성적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산출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원서도 다 쓰고 입시가 다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후기 평준화 성적을 학기말을 다시 이제 정식으로 학기말을 다시 산출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 시점에 이제 후기 고입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한 그 전에 그 산출을 했던 특성화고 학기말 성적을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상신함에서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 기한했던 거를 이제 기결 문서 취소해서 이제 취소 결제를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 마감 관리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다시 이제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성적 처리에서 산출 마감 관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마감했던 것을 그죠? 이제 3학년 특성화 고용 학기말 이렇게 마감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마감 해제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감 해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인정점 결시생 인정점 산출한 것을 다시 이제 인정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출 관리에서 결시생 인정점 이렇게 이제 3학년 특성화고용 학기말에서 인정점 삭제를 이렇게 다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도 다 이렇게 인정점 삭제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도 이렇게 인정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여함이 이제 부여 안함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교과 이수 처리한 것이 있다면 이것도 다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까지 이렇게 성적 처리한 걸 반별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처리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에서 이제 기준명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셔서 여기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에서 이렇게 기준명 이렇게 3학년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마감을 이제 이렇게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결시생 인정점도 산출을 한 것을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2학기 말 성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특성화 고용으로 산출되었던 학기 말 성적을 이런 식의 방법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삭제를 한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스에서 성적 자료를 학기 말 성적 자료를 이제 삭제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이스에서 학기말 성적 특성화 고용 학기말 성적 산출한 것을 학생부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가셔서 이제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학생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한 것을 이렇게 3학년 이렇게 조회를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2학기 반영되었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이렇게 삭제 이렇게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특성화 고용으로 잠시 학기 말 성적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수행평가 모든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지필평가를 모두 다 반영을 한 그 학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화 고용 내신이 다 끝나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